재밌게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네. 이제 기하를 위로 두 단 더 올려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수학으로 접근해 봅시다.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 강의의 주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관점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만큼의 산봉우리에 해당하는 다른 관점들이 또 있습니다. 2500년이 넘는 거의 수학의 역사가 5000년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현대 수학의 역사만 2300년, 이 역사 동안에 봉우리가 4개밖에 없다. 이건 평지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봉우리도 많고 훨씬 더 복잡다단합니다, 수학이. 그렇지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건 4번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공연 계속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계속할 때 미천이 있어야죠. 감춰놔야죠. 한꺼번에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중엔 돈 내고 보세요. 네. 세 번째는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미분기하학이라는 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분적분학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하학을 공부한다 라는 게 현대 굉장히 중요한 수학의 한 갈래 중에 하나고요.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아까 데카르트의 철학에 따르면 위에 있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밑에 마치 백조가 헤엄칠 때 밑에 발은 무지무지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위는 아주 한가로이 노래를 부르면서 움직이는 것처럼요. 밑에 발을 움직이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수학은 재미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느끼는 그 생각은 옳으신데요. 그 윗부분만 보고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끼시고 밑에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곤란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진이 항상 필요한 거죠.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 엔진이 필요한 것처럼. 미분기하학에서는 계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난삽하고 복잡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계산적인 추론하고 그리고 미분적분학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보기로서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메뉴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런 관점의 변화에서 생겨나는 현상을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 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미적분학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프로 수학자들, 교수님들마저도 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삼각형을 미분은 매끄러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까 남현희 선수의 움직임을 보여드렸으면 더 좋겠는데 그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것보다는 훨씬 단순한 모델에서 그 정신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게 이번 세 번째 국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화를 그려야 되는데 제가 한예종에 갔으면 이걸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손으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말 그대로 예술가들 앞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로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캔버스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캔버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이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애니메이션 실력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서 저는 순수수학자예요. 도저히 이런 거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파워포인트만 실력이 조금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 변도요. 지금은 요 삼각형인데 이게 움직여서 이 위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이 변이 늘어나죠. 이 변도 늘어나죠. 제3변도 늘어납니다. 이 길이였던 것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로 여기까지의 길이로 늘어나게 되죠. 역동적입니다.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션이 있습니다. 아까 남현희 선수가 움직였던 것처럼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정지된 프레임에서 시간을 잠시 스틸커트로 옮겨가지고 정지된 프레임에서 이해를 하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요. 이건 B가 늘어나는 증분이에요. 늘어난 만큼 인크리멘트예요. 여기에는 A가 늘어났고요. C는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 이거에서 이걸 빼가지고 차이를 내야 되는데 두 조각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N이 있고요. 여기에 M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M 더하기 N이 C의 증분이에요. 그걸 제가 여기다가 수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수학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줄 압니다. m하고 n을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m하고 n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보면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도 삼각형이 하나 있고 큰 삼각형도 있는데 이 네 개의 삼각형은 전부 닮음이에요. 그게 직각삼각형의 묘한 점 중에 하나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해보죠. 조금만 걸 해볼까요? 조금만 걸 해보면 요 각은 이 각하고 같아요. 그죠? 이거는. 요건 직각이니까 직각은 이 각하고 같아요. 요 각은 180도에서 앞에 두 각을 뺀 거죠. 삼각형의 내각이 합이 180도다. 뭐 아주 반항하는 반항화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을 하면은 요건 요 각 두 개를 180도에서 빼면은 요 각이에요. 요거는요. 요거하고 요거를 빼면은 이 각이에요. 아니 요거하고 요걸 180도에서 빼면 이 각이에요. 따라서 각을 비교해 보면 세 각이 다 같아요. 그렇게 같은 각을 가진 삼각형들은 닮음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닮은 비라는 게 작동을 해요. 닮은 비를 작성을 하면 m을 계산할 수 있어요. m은 밑변이고요. 밑변하고 빗변 사이의 비를 생각을 하면 밑변하고 빗변 사이의 비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통해서 한 줄 껑충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이건 반칙이에요. 너무 빨리 갔어요. 경고를 받고 아까 걸 정리를 하는데 나누어졌던 걸 곱하면은 여기에 C분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이쪽으로 곱하면 C 곱하기 델타 C가 A 곱하기 델타 A에다가 B 곱하기 델타 B라는 게 이제 이 계산이에요. 그걸 델타 T로 나눠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요. 그럼 미적분학에 의해서 여기에 미분이 생기죠. 이제 반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슬로우 비디오로 보셨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를 끄고요. 경기로 되돌아가면은 그게 이 식이에요. 이걸 적분을 하면은 이게 C의 제곱이 되고 A 제곱 되고 B 제곱이 돼요. 이걸 미분하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적분할 때는 상수가 하나 더 튀어나온다. 적분 상수가. 그게 상수 밖에 다른 건 안 튀어나와요. 그게 니은베르 테orem이 뭐죠?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예요. 그래서 이게 달려있네요. 이거 참 기분 나쁜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게 시간이 변해도 이 상수는 밤낮 상수거든요. 같은 값이거든요. 자, 이제 시간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걸 쭉 옮겨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삼각형이 점으로 없어지죠. 점이 되는 순간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죠. 그러니까 K만 혼자 달랑 있다가 나도 0이네? 그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됐어요. K가 0이니까요. 이게 지금 보신 그 방법론이 어떤 방법론이가 하면은 방법론이 어떤 방법론이가 기하 문제가 있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라는 걸 고정된 프레임은 유클리드 기하고요. 스틸 카트는 유클리드 기하고 유클리드 기하의 운동 부분을 가미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미분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미적분이라는 메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런 결론이 등장을 했어요. 수학자들은 뭐 한다고요? 완전 따져. 이제 저는 설명을 해가지고 좌표를 제거하고 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철학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적분이라는 막강한 방법론이 그 안에 등장을 한 것이죠. 이걸 가지고 아까 남현희 선수의 그 움직임을 보면 사람 몸, 인간의 존엄성을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 짝이 없는데 사람 몸은 막대기와 돌멩이는 뺍시다.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멩이 여기 있는데요. 그거는 빼고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곡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 복잡한 것을 순간적으로 끊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운동을 나타내는 미분 현상이 등장을 하겠죠. 그걸 풀어내면 상당히 복잡한 것도 몇 개의 관절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뭐를 한다고요? 물 밑에 있는 발을 부지런히 저어가지고 그걸 풀어낸 다음 그런 다음에 수식을 풀어내면 끝에 가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수학자들은 포도주병을 따고 저는 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분계학의 요체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번 관점이 변화할 예정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4장이 되겠는데, 그게 될 때쯤 되기 전에 물론 우리가 즐거운 음악을 한번 들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관점이 변할 게 더 뭐 있노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아들을 포항공대에 어떻게 좀 집어넣을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원에요. 저하고 얘기를 하러 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수학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엄마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랑 앉아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대학 나오고 공부 꽤 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교수고요. 이 양반이 저한테 묻기를 김강태 교수님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학도 연구를 하나요? 그래서 수학도 연구합니다. 영어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수학으로 뭘 연구하나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학의 세계는 정말 넓고 크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그 안에 연구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공식이 끝난 게 아니고 많아요. 정말로. 지금까지 음악 들으시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악의 역사하고도 수학이 발전하는 역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수학이 관념적인 데서 공리론적인 데서 움직여가지고 수식화된 다음에 미적분학이 등장하고 복잡한 이런 게 등장하는 것처럼, 음악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아주 고전적인 음악에서 음표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좌표화되죠. 그래가지고 음악이 만들어지면은 음표로 만들어진 뮤직 스코어는 연주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음악가들이 도와주시는 거죠.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크 시대에 유행하였던 리코더라는 악기는 근대에 이르러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다시 고음악, 정격 연주라는 그 붐 아래서 다시 부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리코더는 과거의 악기만이 아니고 현재 삶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평균율적인 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움직임을 표현하는 새로운 가능성도 수학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현희 선수의 빠르고 쾌활한 움직임을 보셨으니까요. 이번에는 리코더로 빠르고 경쾌한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가지고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새로운 수학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새로운 수학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전의 역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역사의 흐름 중에 새로운 부분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 중에요, 새롭다는 게 현대 수학의 시작이 기원전 300년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제가 100년 전에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화내시지는 않겠죠. 현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계속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나서 지금 완전히 수학의 한 분야로 정립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길이도 각도 없는 이게 어디까지 갔다 오나요? 예, 길이도 각도 없는 기하학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위상수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이고요. 영어로는 토포로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하학이 이제까지 땅을 재는 데서 출발했다는데 완전한 배신입니다. 이제 길이를 안 재겠다는 거예요. 각도 재지 않고. 그리고 기하학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네 번째 강연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하학이라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그게 변화해가지고 좌표화되면서 수식으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미적분학이 등장함으로써 훨씬 더 복잡한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네 번째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새로운, 그리고 다른 것이 등장한 새로운 분야가 100여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천재들이 물론 다 들어있죠. 근데 그 천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였는지, How did they do it? 어떻게 했는지 그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양에서 나온 그 멋진 속담, 서양에서도 똑같은 속담이 있는데 옛 것을 새로 이해를 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 온고의 지신이죠. 온고의 지신. 그 생각이 굉장히 옳은 생각이고요. 그 생각을 수학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생하고 수학이 별개가 아니고, 음악과 수학이 별개가 아니고, 음악과 인생이 별개가 아니듯이 이와 같이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옛날에 무엇을 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저 위에 캡션이 For a long time이었는데요. 지금은 캡션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되돌아보면 합동과 거리 동양, 거리라는 건 거리와 각을 의미하는데요. 동시에 거리와 각을 의미하는데 그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언제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평행선 공리에 증명을 하겠느냐, 발례를 들겠느냐, 아니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들겠느냐, 또 다른 기하학을 만들겠느냐, 이런 걸 하는 와중에서 등장한 게 교과서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형 두 개가 언제 합동인가 언제 합동이 아닌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 오래전에 정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교과서에 남아있는 망고불변의 교과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 쓰여있는 side, S라는 건 side예요. 변이에요. 변 이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감이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건 side, angle side, 이거는 angle side, angle. 그러니까 합동 조건은 다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은요, 두 개의 삼각형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건, 이게 합동이냐 하는 건 삼각형 전체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식의 속담으로 얘기를 하면은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런데 숲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혹은 비교하기 위해서 한쪽 숲에는 너구리는 숲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무로 합시다. 한쪽 숲에는 은행나무가 있고요. 저쪽 숲에는 은행나무는 없어요. 전부 소나무예요. 그러면은 같은 숲은 아니겠죠. 합동이 되기는 어렵겠죠. 한쪽이 전부 소나무고 다른 쪽도 전부 소나무면 같은 숲인가요? 그거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근데 그런 걸 전부 생각을 하고서라도 이건 부분의 나무를 삼각형은 워낙 단순하니까요. 꼭지점 3개 있고 변 3개 있고 각 3개 있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단순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삼각형이 합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굳이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쪽은 나무를 각각 보는 것이에요. 부분을. 숲이 같다면 나무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무끼리 비교하자. 나무끼리 비교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숲이 같은지를 평가하는 것하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는 학문을 생각을 할 만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아저씨가 아니고 할아버지인데 1849년이죠. 수학자들한테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 얘기를 어리석은 족보 얘기를 삼가라고 성경에도 쓰여있긴 하던데 어리석은 족보 얘기를 잠시 하면 수학자들한테도 족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족보를 짚어서 올라가면은 11대 할아버지는 누구나 다 아십니다. 가우스. 저로부터 올라가가지고요. 그로부터 4대를 거꾸로 내려오면 이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병으로 유명해요. 클라인 병. 예, 펠릭스 클라인이라는 학자예요. 독일 태생이고요. 여기에 깃발이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깃발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언제 깃발이 나오던가요? 예,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깃발이 하나씩 등장했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모르고 지나갔으면 지나간 거예요. 네.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기하학이라는 건 도형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판정하려는 학문인데 우선 같다라는 개념을 먼저 확립을 해야 한다. 같다는 예가 이를테면 아까처럼 강체 운동에 의해서 두 개가 완전히 같다고 겹쳐지는 경우를 합동이라고 그랬죠. 강체 운동을 다 모아놓은 것이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의 그룹, 군이라는 것에 해당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같다는 것도 있어요. 이건 거리하고 각이 같은 건데요. 거리 동향이라고 썼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같다는 개념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다른 기하학이 생겨나요. 리만 기하학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사형 동형이라는 건 뭔가 눈으로 봐서 같으면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원이 하나 있고 타원이 있으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같지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 멀리서 약간 드러누워 있는 게으른 원을 보면은 타원으로 보이죠. 눈으로 봐서 같은 것이 같다 그러면 원하고 타원은 같은 거예요. 사형 기하학적으로는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에서 사용하는 기하학은 사형 기하학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식의 기하학이 다 존재하는데 그 기하학을 구분하는 게 이 할아버지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같다는 개념을 총괄시켜주는 운동, 겹치는 방법, 그 군이 어떤 군이냐에 따라서 기하학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펠릭스 클라인이 생각을 했던 방법이에요. 상당히 천재적인 인물이라 독일에서도 놀랍게 에르랑겐이라는 대학에 교수로 취임을 했는데 교수 취임할 때 나이가 20세예요. 예. 만으로 얘기를 해도 20세는 참 젊네요. 우리 연주팀도 젊은데 더 젊어요. 20세에 교수가 되었는데 독일에서는 교수가 되면 이제 교수 취임 연설을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수 취임 연설을 하라 그러니까 20살 천재가 나와서 교수가 되었지만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경륜을 풀어놓는 연설을 하기에는 좀 젊죠. 천재라 그래가지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했는가 하면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화가 났을 텐데 수학자들한테는 그게 유명한 논문으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에르랑겐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에르랑겐 프로그램이라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하학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된다.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겠죠? 20살짜리가 나타나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건 다 틀렸고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에르랑겐이라는 대학은 되게 조그만 대학이었고요. 당시에. 지금은 에르랑겐 대학이 없어졌고요. 흡수 통합되어가지고 뉘른버그 대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에르랑겐 대학이. 뉘른버그는 다른 걸로는 별로 유명한지 한국 사람들한테 모르겠는데 소세지를 아주 맛있는 걸 만드는 동네로 유명합니다. 독일 소세지 중에서도 뉘른버그 소세지라 그러면 아주 불스타 중에 가장 유명한 불스타를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천재가 나서가지고 얘기한 건 사람들을 화나게는 만들었을지라도 그거 자체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탐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탐구한 끝에 정말 일리 있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무엇이 같은가 다른가 라는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고요. 이쪽을 정립하는 게 좀 쉬워요. 지금 수학 강의도 이 각각의 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그러면 제가 한 2년 정도를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학기 정도를.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걸 배우기 위해서 평생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죠. 최소한 강의는 4학기 정도는 해야 되는 분량인데 그 속에 계산 무지하게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무지막지한 계산 같은 거는 안 보여주고 미녀와 야수 중에서 미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야수는 안 보여드리고. 자, 그 야수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이 미녀 부분, 같으냐 다르냐 하는 예초를 정립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국소적인 나무로 들여다보는 각각의 성질, 각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성질을 정립을 해가지고 이 기하학을 하기 위해서 부분을 조사를 하려면 이런 걸 조사해야 한다. 그걸 영어로는 invariant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 이제 변하지 않는 양, 불변양. 같은 대상인 경우에는 같다. 유클리디아에는 직각은 어디에서나 같다. 직각 같은 게 불변양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에 이걸 정립하고 전체적으로 같으냐 다르냐 하는 걸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이것을 정립한 게 수학책이에요. 안 믿어지시는 분을 위해서 보기를 들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메비우스띠.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클라인 버틀이 더 좋은데 가문에 있는 거니까. 메비우스는 제 가문에 없어요. 사문이군요. 가문이 아니라. 네. 메비우스띠. 메비우스띠가 하나 있고요. 보통 띠가 있어요. 꼬아가지고 붙인 게 메비우스띠고요. 한번 꼬아가지고 꼬우지 않고 정직하게 붙인 게 깡통 같은 메비우스 보통띠예요. 보통띠. 그 둘 사이가 같은가 다른가? 그럼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부터 먼저 정립을 해야죠. 같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찢거나 부셔버리지 말고요. 찢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여가지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느냐.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대충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위상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그걸 보고 이제 위상동형 혹은 호미오모피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각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동그란 거하고 세모는 같아요. 세모하고 네모도 같고요. 전부 다 같아요. 그런데 띠는 동그란 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그란 거에서 띠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건 만만치 않거든요. 가운데 구멍을 내야 되니까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메비우스 띠하고 보통 띠를 비교하는 예를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메비우스 띠를 재구성을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길어야 되는데 화면상 저렇게 짤막하게 그려놨습니다. 띠를 저렇게 그려놓고 양쪽 끝을 붙일 예정이에요. 붙이는 방향을 여기에 화살표로 수학자들이 그리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느질을 시작을 하는데 갖다가 대는 건 이걸 갖다 대고 저쪽으로 바느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붙이고요. 이 점을 여기다가 붙이고 이 점을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은 여기다 붙이고 그렇게 붙이면 가운데는 안 붙이고요. 그러면은 메비우스 띠가 생기죠. 네, 좋습니다. 그냥 보통 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느질을 정직하게 그냥 해요. 이쪽을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데 이걸 갖다 대고 이 순서로 바느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은 보통 띠가 생기는 거죠. 그 두 개의 띠가 같으냐 다르냐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같다는 개념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1:1 대응 함수이면서 연속 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쪽에서 조금 움직이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것도 조금 움직이고요. 쌍방향 연속이라는 건 이쪽을 조그맣게 움직이면 이쪽도 조금 움직인다. 양쪽의 영명제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성질이 다 있으면은 찢거나 찢지 않고 점을 빼거나 구멍을 내거나 하지 않고 한쪽을 다른 쪽으로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 그쪽이 동형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추론이 조금 필요한데요. 그걸 이제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경계에다가 국한을 시키면 경계도 위상 동형이라 해야 돼요. 근데 경계는 보면 이쪽은 경계, 이건 붙였으니까 경계가 아니에요. 붙여버렸으니까 가운데, 테이프의 가운데예요.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경계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경계예요.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점은 아까 재봉틀로 박아가지고 이거하고 이 점하고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야 돼요. 경계를 따라서 계속 가면은 여기 끝에 오는데 이건 아까 붙였으니까 이 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쭉 따라가 보면은 경계가 이 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꼬여있기는 하지만 원 한 개예요. 연결되어 있는 원 한 개. 이쪽의 경계는 쉽죠. 여기에 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원이 하나 있고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한쪽은 확실하게 떨어졌고 한쪽은 붙어있어요. 큰일 났네요. 뭔가 죄를 저질렀는데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이런 모순이 생기는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게 여기에 둘이 같다, 위상동형이다라는 가정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이 증명,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위상동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위상수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위상동형일 경우에는 이를테면 경계에 그 붙어있는, 떨어져 있는 그 경계의 성분들의 개수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의 성분들의 개수 같은 게 아까 얘기했던 나무 같은 거예요. 하나하나. 전체가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게 이제 왼쪽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 예를 통해 가지고 클라이넷 수학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라고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뭐 강제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이와 같이 이제 위상수학을 이해를 하면은요. 위상수학 책을 들여다보시면 대학에서 공부하기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죠. 책을 들여다보시면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같은 모양이 같은 것을 구성하는 군, 위상수학에서는 호미오모피즘이에요. 그걸 정의하는데 몇 페이지밖에 안 걸려요. 그걸 정의하는데 연속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몇 페이지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 다음에 책 이렇게 두꺼운 게 그 다음에 부분 나무를 보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뭐냐고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놔서 용어가 이제 그런데 이게 호미오모피즘, 다시 말해서 쌍방향 전단사 함수이고 쌍방향으로 연속인 이런 함수. 이게 이제 거기에서 해당하는 같다는 개념이고요. 같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숲. 그게 이제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수반시켜주는 개념들이에요. 하나하나 배우는 게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기리하고 각이었는데 지금은 기리하고 각은 사라지고 아련한 옛 추억으로 사라지고 뭐가 남는가 하면 연결되어 있느냐, 컴팩트하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 액션이라 그래가지고 두 점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뭐냐 그런 걸 구분하는 방법 한참 나와요. 이러면 이제 책 반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책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나는 그만 쓸래 그래가지고 책을 그만 거기서 끝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권 혹은 두꺼운 책의 후반부를 가면은 이제 호모토피, 호모올로지, 코모올로지, 무슨 오일러 캐릭터스틱 뭐 등등 해가지고 5만 가지 것이 등장을 하는데 간단히 한꺼번에 큰 보따리에다 섞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인베리언트, 불변량을 묶어놓은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현대 수학으로 오니까 보따리가 다시 등장했네요. 어떡하죠? 공부해야죠. 예, 수학의 구성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수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새로운 수학이 등장하면은 새로운 수학의 등장은 이와 같이 동형이 있고요. 네, 동형이 있고 그리고 동형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은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부분이 다 같으면 전체가 같으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최근에 100년 만에 풀렸는데요. 그게 포앙카레 컨젝처, 포앙카레 가설이라고 하는 게 그것 중에 하나예요. 컴팩트 다양체이면서 3차원 다양체이면서 그 속에다가 어떤 폐곡선을 그리더라도 그걸 부드럽게 줄여가지고 한 점까지 줄일 수 있으면 그 공면 위에서 3차원 공면 위에서
그러면 이 3차원 공면은 구면이냐라는 게 이제 포앙카레가 제시한 질문이었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수많은 천재들이 그 안에서 뜨거워졌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리 가는 거는 이걸 발견하는 그 속성상 그쪽은 쉬워요. 이게 현대 수학에서 아직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여러 분야 중에 조그만 한 비늘 한 조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이게 이제 토폴로지가 되고요. 대한민국 깃발이 나왔네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데 한 대 없어요? 이런 질문 다 오실 만한 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지난 30년간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수학에서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학자는 예술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순수수학자는. 우리가 사라져서 한줌 흙으로 사라진 후에 아마 빛을 볼지 모르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수학계 내에는 알려져 있긴 하지만 갑자기 비장해지죠. 음악을 듣고 얘기를 마무리하기로 합시다. 네, 수학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그 발전의 기회가 계속되는 것처럼 리코더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아날로그적인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첨단적이고 디지털적인 소리를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연주하게 될 텐데요.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그냥 마냥 즐기시면 되시고요. 네, 앞으로도 리코더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전공자여서 항상 보고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학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고 깊습니다. 수학을 뭘 연구할 게 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은 이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영재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수학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배운 것을 소재로 해서 우리 꿈나무들을 길러주시면 저기에 붙어있는 그 태극기가 점점 더 빛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바닷가에서 오늘 폭설 때문에 잠시 헤매긴 했지만 여기 오게 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